피부만 심플하게 딱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용록입니다. 이 상안검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제게 해주십니다. 원장님, 저는 요 피부 처진 것만 좀 잘라내고 싶은데 뭐 눈매 교정을 또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지방도 좀 함께 빼내야 되나요? 여쭤보시는데요. 이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내 눈꺼풀 피부가 좀 늘어졌다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이 눈꺼풀 안쪽은 사실 훨씬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뜨는 근육의 힘이라던가 지방의 위치, 그 다음에 조직 간의 유착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숨어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상안검 수술을 할 때 어떤 걸 같이 해야 좀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어떤 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과정인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안검 수술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좀 남는 피부를 예쁘게 오려내는 수술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안검 수술은 눈꺼풀의 본연의 기능을 좀 회복을 해주고 시원한 시야를 방해했던 장애물들을 좀 제거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눈의 상태는 천차만별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피부만 늘어진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방량이 굉장히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해서 항상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구조적인 여러 가지의 이슈들을 다 무시하고 피부만 심플하게 딱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절제되면서 어떤 쌍꺼풀 라인이 생겼을지는 몰라도요, 눈 자체는 여전히 무겁고 또는 인상이 달라 보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이 상안검 수술이라는 큰 계획 안에 여러분 개개인의 각각의 눈 상태에 맞춰서 몇 가지의 옵션적인 어떤 시술과 수술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 제거입니다. 눈 위가 항상 좀 불룩하시고요. 아침마다 좀 많이 붓는 분들이 계시죠. 나이가 들면은 우리 눈꺼풀 뒤쪽에 이 지방을 딱 이렇게 감싸주고 있던 경막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게 되면은 지방이 아무래도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다시 눈꺼풀도 앞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다소 눈꺼풀이 두툼하면서도 처져 있는 느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방은 그대로 두고 피부만 절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때는 쌍꺼풀 라인이 생겼지만 쌍꺼풀 라인 위쪽에 조직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위로 눈두덩이가 너무 뚱뚱한 느낌이 남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이 많은 분들은 지방 제거를 함께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방을 무조건 많이 빼는 건 좋지 않습니다. 눈꺼풀의 무게감을 덜어주고 눈 뜨는 걸 편하게 해주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지방을 또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눈 뜨는 근육이 눈을 뜨는 글라이딩을 하기 어렵게 되고 반대로 눈이 꺼져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제거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양을 남겨놓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눈이 뚱뚱한 분과 반대로 이번에는 눈이 위에가 쑥 꺼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방을 빼버리면은 이 눈꺼풀 꺼짐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눈꺼풀에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또 피부만 절제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눈꺼풀이 퀭해 보이고 피곤한 인상이 강조되면서 눈도 좀 더 못 뜨게 됩니다. 훨씬 또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럴 때는 눈 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눈 위에 꺼짐이 발생하는, 즉 눈꺼풀 안쪽으로 깊게 숨어 들어가 있는 지방들을 반대로 조금 끌고 내려와서 눈꺼풀 위에 골고루 펴주는 눈 위의 지방 재배치를 한다던가 또는 이런 지방 자체가 선천적으로 너무 부족한 분들은 미세한 눈꺼풀 위 지방 이식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상안검 수술 후에 쌍꺼풀도 예쁘게 생기고 그 위에 눈두덩이가 조금 더 도톰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질문이 많은 눈매 교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눈매 교정은 눈 뜨는 힘이 약한 거를 보완을 해주는 건데 거울을 보시고 이 눈꺼풀 피부를 손으로 살짝 들어 올렸는데도 눈동자가 또렷하게 안 보이고 항상 반 정도만 보이는 이런 좀 졸려 보이는 느낌이 있다 한다라면은 이거는 눈꺼풀 피부 처짐의 문제가 아니라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상안검 거근이라는 근육의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 근육의 힘줄의 길이를 조금 단축을 해줘서
힘이 잘 전달되게 해주는 눈매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눈매 교정을 해주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이마도 덜 쓰게 되고 또 미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름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전문가분들도 놓치기 쉬운 눈물샘 하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눈가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위에 지방이 불룩한 것과 눈물샘이 처져가지고 불룩한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수술하는 선생님이 이 눈물샘을 만약 지방이라고 오해를 해서 잘라내는 경우에는 아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물샘이 아래로 처져 내려온 경우도 평가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지방이 아닌 눈물샘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샘을 다시 원래 위치가 되는 눈썹뼈 안쪽의 깊은 공간으로 위쪽으로 다시 올려줘서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수술을 한 다음에 지방을 제거했는데도 여전히 눈 바깥쪽이 불룩한 느낌이 났거나 또 반대로 눈물샘을 지방인 줄 알고 제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만성적인 안구 건조증에 시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좀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소에 눈이 늘 묵직하고 좀 이렇게 졸려 보인다는 말씀을 듣는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은 눈이 더 붓거나 퀭해지는 등 눈꺼풀 위에 이런 어떤 볼륨의 문제가 있다라면은 지방을 좀 제거하거나 지방을 재배치 또는 지방 이식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눈끝에 피부가 짓물리는데 바깥쪽만 유독 툭 튀어나와 있고 이것을 만져봤을 때 약간의 아몬드처럼 좀 단단한 조직이 만져진다라면은 눈물샘 하수를 의심해서 눈물샘 고정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라면은 상안검 단독 수술보다는 이 원인에 맞는 수술을 함께 병행했을 때 결과의 완성도가 훨씬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함께 병행하면은 또 수술이 너무 커지고 회복이 더 길어질까봐 걱정하시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안검 수술 과정 중에 들어가는 보완적인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회복 기간이 막 지나치게 늘어지진 않습니다. 수술 후에 실밥은 똑같이 일주일 다음에 뽑고요. 그리고 큰 붓기도 대략 한 2에서 3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상안검 수술 단독만 하는 경우보다 눈을 무겁게 만들던 여러 가지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을 했기 때문에 눈 뜨는 게 더 편해지고요. 그리고 수술 직후의 어색함도 눈을 잘 뜨기 때문에 더 빨리 사라지고 최종적인 만족도도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안검 수술의 핵심은 방해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치워주느냐에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저것 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환자가 고집 부리는 대로 딱 피부만 자르는 것도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눈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이제 상세하게 살펴봐 주시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이 상안검 수술 성공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내용들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록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